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미지의 전화를 받았다. 그 목소리는 미지의 것이 아니었다. 민지였다. 5년 만에. 지은아, 나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게.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민지가 떠난 그날을 떠올렸다. 민지가 갑자기 결혼을 발표하고 사라진 그날. 지은은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직장, 친구, 그리고 자신감. 하지만 이제 그 반전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30세에 성공한 변호사였다.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며 매일 고급 아파트에서 깨어나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는 삶을 살았다. 그녀의 외모는 날카로웠다. 긴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항상 완벽한 메이크업. 하지만 속으로는 고독했다. 가족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지 못했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지은은 그 압력 속에서 숨겨진 삶을 살았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5년 전 지은이 참석한 예술 전시회에서 민지는 작품을 전시하는 젊은 화가였다. 28세의 민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 표현력 있는 눈, 그리고 따뜻한 미소. 그녀의 그림은 감정의 폭풍을 담았고 지은은 그중 한 작품 앞에서 멈췄다. 이 그림, 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민지가 다가와 말했다.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카페에서 만남이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산책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가족의 기대 때문에 숨겨온 삶. 민지는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문제가 생겼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에게 결혼을 압박했다. 30살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겼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부모는 예술가 생활을 반대하며 안정된 결혼을 요구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 그건 병이야. 아버지의 말은 민지의 마음을 찔렀다. 첫 번째 대립이 왔다. 지은과 민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민지의 부모가 불쑥 방문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부모의 눈에 비친 혐오가 지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지는 당황하며 친구예요 라고 거짓말했다. 그날 밤, 지은은 울며 물었다. 왜 그렇게 말했어? 우리 관계를 부정하는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미안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가족 때문에. 그 사건 후 관계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민지에게 커밍아웃을 요구했다. 우리 함께 가족에게 말하자. 숨기는 건 지쳐. 하지만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예술은 가족의 지원에 의존했고 그 지원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나도 노력할게. 민지의 약속은 공허하게 들렸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는 작았고 공개적인 관계는 위험했다. 친구들 중 일부는 지은의 선택을 비판했다. 여자랑. 그건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야. 그런 말들이 지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민지도 직장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없어. 동료들의 농담이 상처가 되었다. 첫 번째, 배신의 조짐이 보였다. 민지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건 가짜야. 가족을 속이기 위한 거지.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짜야. 나 헤어지자. 그 말에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지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안정된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지은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로펌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상사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의 배신을 원망했다.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우리 사랑은 진짜였는데. 하지만 민지의 선택도 쉽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매일 후회를 느꼈다. 이게 옳은 걸까? 밤마다 스스로 물었다. 가족은 기뻐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텅 비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생기를 잃었다. 색채가 사라지고 어두운 톤만 남았다. 입원 후 지은은 회복을 위해 휴가를 냈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민지의 배신은 내 탓일까? 내가 더 강했어야 했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LGBT 상담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 혼자가 아니야.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한편 민지는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없었다. 민지야, 행복해. 남편의 물음에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이게 내 선택이야. 후회하지 말자. 하지만 밤마다 지은의 꿈을 꾸었다. 지은이 서울로 돌아온 후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다. 로펌을 그만두고 LGBT 권리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게. 그녀의 결정은 용감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따랐다. 그런 단체에서 일한다고? 내 미래를 망치려는 거야. 아버지의 호통에 지은은 대들었다.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그게 제 정체성이라고요. 그 선언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치료받아. 지은은 집을 나왔다.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게. 그녀의 선택은 자유를 가져왔지만 고독을 동반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민지의 결혼 생활은 점점 균열이 생겼다. 남편과의 대화가 줄었고 민지는 예술에 몰두했다. 하지만 영감이 없었다. 지은이 없으면 내 그림은 의미가 없어. 그녀는 몰래 지은의 소식을 찾았다. 지은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강해졌어. 나처럼 약하지 않아? 두 번째 대립이 왔다. 민지가 지은의 단체 행사에 참석했다. 민지. 왜 여기 있어? 지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민지는 제기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왜 나를 버렸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 때문이었어. 압력이 너무 컸어. 하지만 후회해. 그 대화는 감정의 폭풍이었다. 지은은 분노를 쏟아냈다. 내 선택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병원에 입원했어. 민지는 사과했다. 미안해. 나도 아팠어. 결혼 생활이 지옥이야. 하지만 지은은 용서할 수 없었다. 다시 보지 말자. 그 사건 후 민지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제 내 삶을 살게.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미안해. 나 여자를 사랑해. 남편은 충격받았지만 이해했다. 행복해져. 이혼은 스캔들이 되었고 가족의 분노가 쏟아졌다. 너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부모의 말에 민지는 찌개 제 선택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했지만 민지의 배신이 트라우마로 남았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내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사회의 시선도 변하지 않았다. 단체 활동 중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는 죄악, 피케디 지은을 위협했다. 민지의 이혼 후 그녀는 예술로 돌아왔다. 새로운 전시회를 열었고 그 주제는 숨겨진 사랑이었다.
그림 속에 지은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이게 내 속죄야, 민지는 생각했다. 전시회에서 지은을 초대했다. 와줄까 불안했다. 지은은 초대를 받았지만 망설였다. 왜 이제 와서?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전시회에서 그림을 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나야. 민지가 다가왔다. 지은아, 용서해줄 수 있어? 그 재회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내가 한 짓을 잊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나도 변했어. 이제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너무 늦었어. 그 선택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민지의 전시회 후 지은은 내적 투쟁을 계속했다. 민지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잊어야 해. 그녀의 일상은 단체 활동으로 바빴다. LGBT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며 사회적 변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개인적 삶은 공허했다.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민지는 이혼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따랐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전 남편이랑 이혼했대. 동성애자래 소문이 퍼졌다.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세 번째 대립이 왔다. 지은의 단체가 대형 시위를 열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구호가 울렸다. 민지도 참석했다. 지은을 지지하고 싶어 하지만 시위 중 반대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 돌이 날아들고 혼란이 벌어졌다. 지은이 다쳤고 민지가 그녀를 구했다. 지은아, 괜찮아. 병원에서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왜 나를 도왔어? 민지는 여전히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잊지 못했어.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있었다. 내 배신을 용서하면 내 자존심은? 그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재회를 시도했다. 카페, 산책, 대화.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가족은 어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절연됐어. 하지만 후회 안에 지은도 가족과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나를 인정 안 해. 하지만 포기 안 할게. 사회적 압력이 고조되었다. 지은의 단체가 미디어에 노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동성애 홍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보수단체의 비난이 쏟아졌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해고 위협이 왔다. 로펌으로 돌아갈까? 그녀는 고민했다. 민지도 예술계에서 배척당했다. 그런 사람이 작품을 갤러리 주인의 말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의지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내 과거 때문에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네 번째 배신의 위기가 왔다. 지은의 가족이 민지를 찾아왔다. 우리 딸을 유혹하지 마. 그들의 위협에 민지는 두려웠다. 지은을 포기할까?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둘이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다시. 지은은 충격받았다. 또. 왜? 민지는 내 가족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더 아프면 안 돼. 그 선택은 희생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엔 내가 싸울게. 함께 하자. 그 결정은 관계를 강화했다. 그들은 함께 가족과 대면했다. 우린 사랑해요. 지은의 말에 부모는 분노했다. 그런 사랑은 인정 못해.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아, 내가 행복하다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레즈비언 커플의 투쟁의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지은과 민지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다. 이제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지은의 일은 불안정했고 민지의 예술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돈이 없어. 어떻게 하지? 경제적 압력이 관계를 시험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딸아, 이해하려 노력할게.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그 여자랑 헤어져. 그 말에 지은은 아빠,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돌아와. 용서할게. 하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사회적 도전이 고조되었다. 그들의 관계가 공개되며 온라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변태들,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우울해졌다.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민지는 격려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5번째 대립이 왔다. 지은의 옛 동료가 스캔들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로펌에서 쫓겨났어. 그 소문으로 지은은 직장을 잃었다. 이게 내 탓이야. 지은이 민지에게 소리쳤다. 민지는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 싸움은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민지는 희생을 결심했다. 나 혼자서 떠날게. 내가 행복해지게. 하지만 지은은 붙잡았다. 안 돼. 함께 싸우자. 그 결정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았다. 너희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해.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다. 지은은 성공한 활동가가 되었고 민지는 유명 화가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숨겨진 사랑의 대가,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민지가 병에 걸렸다. 암이야. 그 소식에 지은은 무너졌다. 왜 이제 와서? 민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해. 내 선택의 결과야. 그녀의 병은 과거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민지를 돌보았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민지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민지의 병실에서 지은은 매일 앉아 있었다. 너 없이 못 살아. 이민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게. 그 말은 5년 전의 전화처럼 시작되었다. 민지는 고백했다. 5년 전 내가 결혼한 건 가족의 강요 때문이었지만 사실 내가 위험해지지 않게 하려고 했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야? 민지는 내 가족이 나를 위협했어. 내가 로펌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사라져야 한다고. 그래서 배신한 척했어. 그 반전은 충격이었다. 민지의 희생은 지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 말 안 했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내가 강해지길 바랐어. 이제 내가 활동가가 된 건 그 덕분이야. 지은은 과거를 돌아보았다. 모든 갈등, 배신, 손실이 새로운 빛으로 보였다. 내 희생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민지의 병은 회복되지 않았다. 작별할 시간이야. 민지의 장례식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민지는 사랑의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해요. 그 후 지은은 더 열심히 활동했다. 그녀의 삶은 민지의 유산으로 이어졌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지은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영원한 상처가 남았다. 민지, 내 선택은 옳았을까? 이 선택은 옳았는가, 그른가?